동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큰일 나요. 괜찮소. 아무도 보지 않소. 단지 지금 이 순간만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 마음 내가 다 느끼고 있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한순간만 우리 마음만 닿게 해보겠소? 회색빛 아침 평양. 여러분 혹시 사랑이 죄가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1950년대 말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의 평양.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정철수 36의 공장 기술반장.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전쟁이 빼앗아간 건 단지 사람들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었죠. 매일 아침 5시 반, 철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평양 거리는 고요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걸어갑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철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공장에 도착하면 기계음이 그를 반깁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그 단조로운 소음이 차라리 안심이 됩니다. 기계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동무 수고하시오. 딱 그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점심시간이 되면 철수는 구석진 작업대에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까봐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친해지면 위험해집니다. 마음을 주면 빼앗길 게 생기니까요. 그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동생을 잃고 부모님도 따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빈 가슴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1958년 1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작업 지시서를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얼굴엔 어떤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표정. 공장장이 그녀를 데리고 작업장을 돌며 소개했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기명의 동무요. 잘 협조해 주시오. 영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철수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오후 철수는 유난히 실수가 잦았습니다. 볼트를 잘못 조이고 도면을 거꾸로 보고 심지어 동료의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퇴근 종이 울렸을 때 그는 평소보다 빠르게 공장을 나섰습니다. 도망치듯이.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무언가에게서. 철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걸까?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전쟁 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국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꿈. 그리고 그 김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김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철수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미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공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참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으로 큰 렌치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악착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아니 얼어붙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막을 수도 막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회색빛 평양의 아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수는 한 달이 넘도록 그녀를 김동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름에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내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요. 12월의 평양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공장 안은 난방이 되지 않아 모두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일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얼어서 공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기까지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여공들과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 잃고 정신이 반쯤 나간 거 아니겠소? 으쯧쯧 불쌍하긴 하지. 철수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불쾌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 쉽게 소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었습니다. 퇴근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조금 늦게 나오려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기, 정 반장님. 철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뭔가 작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요. 영희가 내민 것은 작은 감자 하나였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점심시간에 삶아둔 게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혼자 드시기엔 너무 썰렁하잖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먹으면 입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말에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도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고독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감자를 받았습니다. 고맙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그 감자를 먹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방에 앉아 손바닥 위에 감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감자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물건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공장에 가면 철수의 작업대 위에 가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영희가 앉는 구석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추워 보이진 않는지. 어느 날은 철수가 작업 중 손을 다쳤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났습니다. 그는 그냥 헝겊으로 감싸고 계속 일하려 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보건실 가보세요. 괜찮소? 손을 다치면 일을 못하잖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보세요, 제발. 제발이라는 말. 그 한마디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건실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퇴근하려는데 영희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목장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부분이 새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철수의 목장갑이었습니다. 언제 가져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무 이거. 철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늘질이 서툴러서 좀 삐뚤삐뚤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철수는 그 장갑을 꽉 쥐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에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슴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소, 김.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희 동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느낀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네, 철수 동무. 영희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그날 밤 철수는 새로 꿰매진 장갑을 끼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바늘을 들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찢어진 장갑을 고쳐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겁니다.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온기 하나에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점점 퍼져나갑니다. 멈출 수 없이. 평양의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거창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저 눈빛 하나, 잠깐의 침묵, 나눠 먹는 차가운 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1959년 1월 평양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공장 유리창마다 성에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일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그 추위 때문에 더욱 철수와 영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국이 좀 싱겁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긴 해요. 그렇긴 하오.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작업장 뒤편 창고에서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손에 작은 사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동무가. 영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이었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시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려버린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살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참 질긴가 봐요. 철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도 동생을 잃었소. 폭격되었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6이었소. 아직 어린애였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머리로는 알고 있소. 근데 여기가. 철수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용서를 안 하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에서 그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철수 동무.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슬픔까지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여자가 자신과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어둠 속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눈빛만 봐도 느껴지는 것들. 작업 중에 눈이 마주치면 서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소. 견디고 있소. 그런 무언의 응원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등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영희가 달려와 함께 들었습니다. 혼자 하면 다쳐요. 괜찮소. 괜찮지 않아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게 안 돼 있어요. 그 말에 철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동무는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데. 영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가 처음 본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 무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 마음을 나누면 고통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점심시간이면 철수는 자신의 밥을 조금씩 영희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는 많이 먹어서 그러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말랐습니다. 영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철수가 고집을 부리자 받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자신의 반찬을 조금 더 가져와 나눴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식사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당연한 듯이.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공장 처마 밑에서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갔습니다. 집이 먼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까워요. 그냥 눈이 예뻐서요. 영희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뻐 보이요? 네. 전쟁 때는 눈이 무섭기만 했어요. 발자국이 남으니까. 어디로 숨었는지 다 보이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눈이에요. 하얀 눈.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그녀의 어깨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줬습니다. 영희가 깜짝 놀라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철수가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이 닿던 순간, 그녀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철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이란 건 머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겨울,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의 그림자. 여러분, 행복이란 건 참 위태로운 겁니다. 특히 행복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월이 되자 공장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 간부들의 시찰이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할 때도 주위를 둘러보고 웃을 때도 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장이 긴급 조회를 소집했습니다. 동무들 요즘 기강이 해이해졌소. 공장장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개인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우리는 집단이요.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야 하오. 철수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옆에 선 영희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장장이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불필요한 접촉과 사적인 교류는 엄격히 금지하오. 우리는 동지이지 다른 관계가 아니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돌렸습니다.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작업반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호 비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공이 일어났습니다. 박동무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당성이 투철한 사람으로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저는 김영의 동무를 비판하겠소. 박동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의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김영의 동무는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혼자만 일하고 동무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오. 이건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요. 영희는 침묵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동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철수 반장과 지나치게 자주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소. 이것이 순수한 동지적 관계인지 의심스럽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어서서 뭐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입니다. 공장장이 개입했습니다. 김영의 동무 할 말 있소? 영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동무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집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수 반장과의 대화는 순수히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해를 산 점 반성합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영희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혼자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철수는 뒤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더욱 철수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여공들과 억지로 어울렸습니다.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슬픈지 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그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도 청소를 핑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둘만 남았을 때 철수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영희 동무. 영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안 돼요. 누가 볼까봐. 미안하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 때문에 동무가 비판받았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철수 동무. 영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잖아요. 이곳에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마세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침묵 속에 가득했습니다. 가야 해요.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늦으면 또 의심받아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철수는 창가에 서서 그 눈보라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시대에는 사랑조차 죄였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꿰매준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바늘땀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담긴 유일한 증거. 평양의 눈보라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 눈보라 속에서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이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별할 수도 없는 관계.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나야 하는 마음. 그게 가장 아픈 겁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칠 때 눈인사만 간단히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작업장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기침 소리, 공구가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철수에게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철수는 잠시 창고로 자재를 가지러 갔습니다. 오래된 창고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선반을 뒤지다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철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성호 동무에게. 영희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철수는 읽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성호 씨, 당신이 떠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더군요. 당신이 없는 것에도, 혼자 밥 먹는 것에도, 빈 방에도. 이게 배신인지 생존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제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잊으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통제가 안 됩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하게 대해줄 때, 누군가 제 밥그릇을 챙겨줄 때,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떠오릅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미안합니다, 성호 씨.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온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죄라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마음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조차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냥 이대로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영이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마음을 접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읽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하지만 철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침착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는지. 퇴근길, 철수는 영희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때때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혹시 그를 생각하는 걸까요? 철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흔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공책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동무에게 이 편지를 당신은 절대 읽지 못할 겁니다. 나는 이 편지를 보낼 용기도 건넬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나처럼 이 감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것이 미안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픈 사람인데. 하지만 동시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을. 당신과 감자 하나를 나눈 것을. 당신의 바늘땀을 받은 것을.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안고 사는 거라고 당신이 말했죠. 맞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날 수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당신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희 동무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철수. 편지를 다 쓰고 철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달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결국엔 혼자 견뎌야 하는구나.
그날 밤 영희도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달빛 속에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영희가 그 편지를 이미 읽었다는 것을. 창고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그 편지를. 그녀도 철수처럼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읽어버렸던 것입니다. 영희는 그 편지를 읽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마음, 자신과 똑같은 아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고통을 겪으며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서로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공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잡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철수는 작업 중에 자꾸 영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가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비참했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영희는 다른 여공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한 여공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김동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소? 영희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얼굴이 환해졌다니까요. 누가 봐도 뭔가 달라졌어요. 철수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당 간부가 공장을 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간부는 작업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철수의 작업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 반장, 요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면 안 돼요. 당은 모든 걸 보고 있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영희와의 관계를? 간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영희의 작업대 앞에서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간부가 떠난 후 공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퇴근 후 철수는 멀리서 영희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더 이상 그녀를 의식하지 않기로.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통제가 될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철수는 여전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소? 김동무가. 쉿, 조용히 하시오.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영희에게 무슨 일이? 공장장이 나타나 발표했습니다. 김영의 동무는 개인 사정으로 조퇴했소. 당분간 출근하지 않을 것이오. 철수는 영희의 작업대로 달려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구들도 개인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 철수는 미친 듯이 공장 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그녀가 남긴 뭔가가 없을까? 쪽지라도 표시라도. 창고로 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던 그곳. 거기서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희가 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찢어져 있었습니다.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씁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온 후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됐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밥을 먹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둘 다.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일부러 찢어버린 걸까요? 철수는 그 편지를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동무. 그가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간 거예요?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동료 한 명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정 반장, 여기서 뭐 하시오? 아, 자재 확인하고 있었소. 그렇소? 어서 나오시오. 작업 시작해야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편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철수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의 동무가 떠났다. 나를 위해서 떠났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퇴근 후 철수는 영희가 살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오래된 집단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의 동무요? 며칠 전에 짐 싸서 떠났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관리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빈 복도에 서서 그녀가 걸었을 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그날 밤 편지의 나머지를 상상하며 자신의 공책에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집니다. 저는 당신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만큼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큼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멀리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안전. 저를 잊으세요. 아니, 잊을 수 없다면 가끔씩만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기억으로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행복하세요. 감자 잘 드세요.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영희. 철수는 자신이 상상으로 완성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은 이제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철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만나도 헤어지고 사랑해도 잃어버리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날 밤 평양의 달빛은 홀로 남겨진 한 남자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월 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영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공장장과 당 간부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누군가 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철수는 매일 출근길에 영희를 멀리서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찍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철수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것처럼, 호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노동 모범자 선발 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생산량이 높고 품질이 좋은 노동자를 뽑는 대회였습니다. 영희는 그 대회에 유난히 열심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철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동무 좀 쉬시오. 어느 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영희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상하겠소. 괜찮다니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덧붙였습니다. 전출되고 싶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모범 노동자가 되면 원하는 공장으로 전출 신청할 수 있대요. 영희는 여전히 철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떠나고 싶어요. 왜? 알잖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꾸 힘들어서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싶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를 피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와 멀어지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요? 철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철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의 떨리는 손이, 붉어진 눈가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정말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녀의 작업물은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았습니다. 모범 노동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회 전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나은 일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철수는 일찍 공장에 나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간부들이 작업장을 돌며 작업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영희의 작업물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김동무. 점심시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희가 모범 노동자로 선정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는 일부러 늦게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도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둘만 남았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축하하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언제 떠나시오? 다음 주요.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철수에게 다가와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동무. 영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나 거짓말했어요. 뭐가? 떠나고 싶다고 한 거요. 거짓말이에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매일 당신을 보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철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안 되잖아요. 이곳에선 이런 마음이 죄잖아요. 영희 동무. 철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알아요.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는 거.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해요. 알고 있어.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한 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짠 것 같았습니다. 낡은 털실로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목도리. 이거 받아주세요. 영희가 그것을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추울 때 이거 두르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당신이 저한테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수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가 아끼던 시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 이거 가지시오. 철수가 영희의 손에 시계를 쥐어줬습니다. 어디 가든 시간 맞춰서 밥 먹으시오. 건강하게 사시오. 영희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하늘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달. 그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철수 동무.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말로는 못했지만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잊지 않을게요. 나도요.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껴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어떤 고백보다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만지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영희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목도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양의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철수가 공장에 갔을 때 영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업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공구들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 공장장이 짧게 공지했습니다. 김영의 동무는 다른 공장으로 전출됐소.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하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떠났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빈 작업대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조용히 일하던 그녀. 가끔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 작게 한숨 쉬던 그녀.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습관적으로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창고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을. 하지만 그곳도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청소를 하다가 영희의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작은 것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해진 손수건. 그리고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접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감자 잘 드세요. 단 5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철수의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감자 잘 드세요. 그날 그녀가 처음 건넸던 따뜻한 감자.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감자 하나가 두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영희가 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수건을 함께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계절은 변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작업대에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날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영희는 떠났지만 그녀가 준 온기는 여전히 철수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그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반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또 떠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철수는 거리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희와 비슷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영희에게 쓴 보내지 못한 편지가 담긴 공책. 그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동무,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잘 지내고 있소. 아니, 견디고 있다고 해야 맞겠소. 당신이 떠난 지 3년이 됐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소. 하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소. 당신이 없는 날들은 다 똑같았소. 가끔 궁금하오.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한가? 건강한가? 밥은 잘 먹고 있나? 나는 여전히 당신이 준 목도리를 가지고 있소. 겨울이면 목에 두르오. 그러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소.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지 못해도 괜찮소. 그저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감자 잘 먹고 있소. 철수. 편지를 쓰고 철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달빛이 평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은 왔지만 철수의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그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짧지만 따뜻했던 그 겨울에. 여러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1965년 철수는 43살이 됐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공장 부장이 됐습니다. 책임도 무거워지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정 부장,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요? 동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괜찮소. 철수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편하오. 사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영희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철수는 영희가 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낡았습니다. 털실이 풀어지고 색도 바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어느 겨울밤 철수는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텅 빈 공장. 기계 소리도 멈춘 고요한 밤. 문득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 철수는 창가로 다가가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영희 동무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같은 하늘 아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달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영희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감자 잘 드세요. 그 글씨가 이제는 많이 흐려졌습니다. 잘 먹고 있소, 영희 동무. 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소.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그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영희에게 쓴 수많은 편지들. 7년 동안 쓰고 또 쓴 편지들. 보내지 못한 마음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동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소. 더 이상 쓰지 않으려 하오. 당신을 놓아주려 하오. 아니, 놓아준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구려. 당신은 계속 내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려 하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소. 몇 개월에 불과했소.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놨소.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소.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따뜻한 감자를 건넸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소. 아무리 강한 사람도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오. 당신이 내게 그 온기를 줬소. 이제 나는 알았소. 사랑이란 꼭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따뜻하게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어디 있든 잘 살고 있기를 바라오. 행복하기를 바라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은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는 당신을 평생 기억할 것이오. 그 겨울의 따뜻함을, 당신의 미소를, 당신의 바늘땀을, 모든 것을. 고맙소, 영희 동무.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오. 감자 잘 먹을게요. 철수. 편지를 다 쓰고 철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의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달. 차갑지만 아름다운 달. 철수는 일어나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발소리가 꽁꽁 얼은 땅에 울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혹시 그녀가 있는 곳을 비추고 있을까요? 그날 밤 멀리 다른 도시에서 영희도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쪽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가 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째깍째깍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 영희는 그 시계를 꺼내 귀에 대봤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철수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철수 동무. 영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감자 잘 먹고 있어요.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970년대가 됐습니다. 철수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영희도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서로는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겨울 공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어느 겨울밤 철수는 집 앞 계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 옛날과 같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문득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가까이 오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철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만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영희 동무. 철수가 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소. 평양의 달빛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빛. 그 빛이 철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철수는 희미하게 그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영희. 따뜻한 감자를 건네는 영희. 그의 목도리를 꿰매는 영희. 언젠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날 밤 평양의 달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겨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온기가.